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일 제지의 한 주간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설을 맞아서 썸네일도 이제 설이 지나서 2월이어도 2주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봄이 완연해지는 3월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썸네일을 화사한 봄으로 만들었고, 설을 맞아서 기업적인 내용, 그래핀의 시대가 2021년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월등하게 좋아진 모습, 그리고 학회에서의 그래핀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7일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주목할 IT 산업 10대 트렌드라고 기사화가 됐는데, 3세대 반도체, 의료, AI,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자동화 등 새로운 변화가 전망이 된다.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연구기관 다모 아카데미가 2021년 IT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제3세대 반도체, 의료부문 인공지능 R&D,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자동 최적화, 올해도 혁신 기술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1월 7일자에 기사가 나왔네요. 10가지는 전부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그래핀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IT의 시대, 3가지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반도체 산업의 확대가 적용 가능할 수가 있다. 질화갈륨과 탄화규소로 대표되는 3세대 반도체는 높은 수준의 내열성, 항복전압, 주파수, 전력 방사저항 등 강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공정법과 비용 부담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소재, 그리고 제조기술 혁신을 통해 3세대 반도체의 가성비가 높아졌고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래핀의 세계 2위에 해당한다라고 좀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논문이나 특허는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바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장에서는 한국을 좀 더 우위로 보는 것 같아요. 일례로 탄화규소 기반 소자가 자동차 인버터에 사용되고 질화갈륨 기반 고속 충전기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향후 5년간 3세대 반도체는 5G 기지국, 신에너지 차량, 초고압 송전선로, 데이터 센터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 국내에서 윤순길 교수의 TFT의 논문이 TFT의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따라서 3세대의 반도체는 단연 저는 대면적 그래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핀이 비전사 기반으로 되지 않은 그래핀 상황에서는 고온에 증착이 되고 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그리고 반도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밴드갭을 극복해야 되고 밴드갭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특허로 나오고 따라서 반도체 소자에 충분히 그래핀이 상용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시기적인 문제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제3세대 반도체는 이와 같은 내용보다는 그래핀이 충분히 단연 탑 재료로서 신소재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에러 정정과 양자 컴퓨팅 실용성을 입증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구글의 양자 컴퓨터의 적용 가능성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 논문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은 2019년 양자 우월성이 구현된 이후에 첫 해가 된다.
작년 전 세계에 걸쳐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관련 기술과 생태계가 활성화되었다. 올해 2021년은 양자 컴퓨팅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양자 컴퓨팅 관련 연구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실용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협력과 혁신을 통해 과학적,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며 양자 에러 정정과 양자 컴퓨팅의 실용성을 입증한다는 포스트 양자 우월성 시대의 미션에 주목해야 할 때다 이랬는데요. 오늘은 설을 맞아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좀 더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양자 컴퓨터는 관측하기 전까지 양자가 지닌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중첩성이라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퀀텀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동양 철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양 철학의 노자설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다. 또는 불확실성 원리가 바로 그런 거죠. 이곳에 위치가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곳에 이미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 철학적인 그래서 철학과 물리학을 이렇게 병용어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곳에 어떤 물체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곳에는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을 우리는 양자 퀀텀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의 이온, 전자 등의 입자를 이용해서 양자, 퀀텀을 만든 뒤에 여러 개의 양자를 서로 관련성이 지니도록 묶어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얽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든 양자를 제어해서 정보 단위로 활용을 합니다. 이 정보 단위가 큐비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정보 단위의 비트는 0 또는 1, 분명한 하나의 값을 갖지만 양자 정보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0이기도 하고 1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애매모호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럿이 모이면 동시에 막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큐비트를 예로 든다면 기존의 비트는 0, 1 가지고 두 개를 만든다면 0, 0, 0, 1, 1, 0, 1, 1 네 개의 정보 중에서 하나만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자 컴퓨터에서의 큐비트는 이들 네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퀀텀 양자 그것이 바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저항을 대단히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큐비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단연 양자 컴퓨터는 그래핀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한 탄소 기술의 혁신이고 플렉시블 전자회로에 부상하는 시기다. 플렉시블 전자회로는 구부림 또는 접힘, 팽창, 늘어남 등의 기계적인 변형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 장비로 웨어러블 기기, 전자 피부, 플렉시블 스크린 등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플렉시블 소재는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리지드, 딱딱한 실리콘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해 상용화가 제한이 되었었죠. 지난 몇 년간 탄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플렉시블 전자회로의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탄소 나노 튜브,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해서 CNT라고 그러죠. 이 CNT 관련 종목들이 바로 LG화학도 있고요. 또 탄소 나노 소재 등 국내 몇 가지의 이것을 활용한 종목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CNT는 동일한 크기 실리콘 회로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고밀도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된다. 현재 플렉시블 전자 회로용 탄소 신소재인 그래핀의 양산도 진행 중이다. 이것이 이 튜브 모양의 CNT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 LG화학은 상당한 양으로 이렇게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탄소 나노 튜브의 시장 규모도 2020년 그리고 2021년 4천, 6천, 2022년 8,500, 1만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프 짱 다모 아카데미 대표 겸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유지하는 데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혁신적인 생산 모델과 지능형 서비스는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학계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신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12월 28일자에 보게 되면 그래핀 기반의 슈퍼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15초 만에 급속 충전한다는 그러한 그래핀 배터리의 기사도 나왔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 전기자동차 구매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기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 비용이 바로 배터리죠. 바로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배터리의 충전 시간 그리고 인프라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전기 차량용 EV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현재 매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EV 배터리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LG화학 또는 SK이노베이션 또는 삼성 SDS인가요? 그곳에 점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켈레톤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15초 만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래핀 배터리를 개발했다. 연구하고 있다 등을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도전장을 내밀어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스켈레톤은 독일의 어디죠? 카를로스의 공대 거기와 협약을 맺었고 전기 차량용 EV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또 했다. 이렇게 나왔고 놀랍게도 이들은 단 15초 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그래핀 소재의 슈퍼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이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래핀 배터리도 또 나온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렇게 그래핀 시대에서 누가 어느 기업이 먼저 그래핀을 선점하느냐는 대단하게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국일 제지에서 했었지만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의 IR 자료에서 보면 그 IR 자료가 바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IR 자료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부 주가는 오르지 않고 해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ABCD 장난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은 개인들의 자료가 아니었고 최초로 그러한 IR 자료에서 등장했고 누군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생존에 걸린 기업적인 차원이라고 본다라면 기술의 이런 시장에서는 왜 아직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보면 저는 현재 지속적인 연구 성과 그리고 발명가 윤순길 교수의 그러한 오랜 기간의 연구 그리고 우연에 일치한 티타늄 증착 등으로 가장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임박하지 않았나.
대면적 그래핀입니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가루로 된 것은 충분히 현재 진입 장벽도 높지 않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일상 안경테라든지 머리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플레이크 그래핀을 조금씩 덜어 섞어서 믹스해서, 왜냐하면 강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는 첨단 소재로 적용이 되는 대면적 그래핀이죠. 나중에는 이 CNT, 탄소 나노 튜브와 그래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영상도, 지난해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놨었는데, 자료가 어디 날아갔는지, 다음에는 CNT와 그래핀, 물론 이것도 탄소로 되어 있는 튜브이죠. 이 부분과 그래핀의 차이,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를 다음 영상에서는 준비도 다시 한번 연구를 더해서 전해드릴 것이고요. 한 주간, 오늘 이 토요일인데요. 지난 여기를 보게 되면은 현재는 올해 들어서 양봉이 2개 나왔네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올해는 좀 좋은 모습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5월 말 26일 정도에 또 발명가 윤순길 교수가 기조연설로 코리아 그래핀 국제적으로 열린 송도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합해서 좋은 모습 또는 미국의 특허 상황도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죠. 분봉을 통해서 이 지난해를 보게 되면은 6,000원대에 지난 4월에 머물러 있다가 한 단계 5,000원까지 지난해 8월 9월에 했었고 조금 더 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4,475원, 4,5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것은 코로나에 가장 시작했던 4,000원 초반대 근방에 있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고 3월에 도입하면서 회사도 좀 더 통화도 많이 해보면서 어느 정도 잘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 어떤 시제품이나 나온 것은 언급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한번 운을 띄워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 내용을 한번 질의응답도 해보면서 이렇게 또 다시 다음 주에 영상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열재지의 주가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시장의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주가도 역시 그에 합당하게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봄이 되고, 그래서 화사하게 썸네일을 이렇게 꽃으로 된 것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늘 행복한 시간으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구독자 그리고 식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